안녕하세요. 오늘도 삶의 맛, 인생라면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교단을 지켜온 정숙 씨에게 퇴직 첫날 아침은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60세가 된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공허함에 휩싸였어요. 매일 아침을 깨우던 알람 시계도 분주했던 출근 준비도 이제는 필요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숙 씨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진 집 안에서 그동안 미뤄두었던 정리를 시작했어요. 오래된 옷장 깊숙한 곳에서 젊은 시절의 일기장들과 함께 누렇게 바랜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편지 봉투에 적힌 필체를 보는 순간 정숙 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30년 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떠나간 전 남편 성철 씨의 글씨체였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30년 전 일어난 그 모든 일들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도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너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선물이다. 이 주소를 찾아가길 바란다. 편지 끝에는 낯선 아파트 주소와 작은 열쇠 하나가 동봉되어 있었어요. 정숙 씨는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마지막 선물이라니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30년 전 성철 씨는 사업 실패와 다른 여자 때문에 정숙 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이혼을 했었어요. 그 후로는 소식 한 번 전해온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정숙 씨는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혹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사흘을 고민한 끝에 정숙 씨는 편지 속 주소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내심 두려움도 컸어요. 그 사람의 흔적은 이제 정말 지긋지긋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선물이라는 말에는 분명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았고 그 진실을 확인해야만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며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199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중소규모의 아파트 단지였어요. 조금 낡았지만 나름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편지에 적힌 주소를 따라 찾아간 곳은 3동 807호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는데 정숙 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문을 연 젊은 남자가 젊은 시절 성철 씨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거든요. 키와 체격은 물론이고 특히 눈매와 이마선이 판박이었어요. 남자가 먼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혹시 정숙 선생님이신가요? 정숙 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를 어떻게 아시는지요? 저는 민준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언에 따라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준 씨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청년이었어요. 그는 정숙 씨를 집 안으로 정중히 안내하며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도 며칠 전에야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선생님, 앞으로 쓰인 편지와 이 아파트 열쇠를 발견했거든요. 정숙 씨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분이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지난달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니 성함이 이미영이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신가요? 그 순간 정숙 씨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영이라는 이름을 듣자 30년 전 추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거든요.
미영 씨는 정숙 씨의 가장 가까웠던 친구 중 한 명이었어요. 젊은 시절 같은 동네에서 살며 거의 매일 만났던 사이였죠. 미영이가 당신의 어머니라고요? 그럼 성철 씨와는 어떤 관계였던 건가요? 민준 씨는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와 성철 아저씨가 한때 사업상 동업자 관계였다고 들었어요. 이 아파트도 그때 공동 명의로 구입하신 것 같고요. 성철 아저씨가 먼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단독 명의로 정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숙 씨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성철 씨와 미영 씨가 사업 동업자였다니, 그것도 아파트까지 공동으로 구입했다니요. 30년 전 이혼할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럼 성철 씨는 언제 돌아가신 거죠? 작년 가을경이었어요. 간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병원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고 들었습니다. 아파트 내부를 둘러보니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거실에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소파와 텔레비전, 그리고 벽면에 걸린 여러 장의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숙 씨는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다가갔는데 그중 한 장을 보고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미영 씨와 성철 씨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거든요. 두 사람의 표정과 자세가 단순한 사업 동료 사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친밀해 보였어요. 정숙 씨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촬영된 건가요?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니까 아마 20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특별히 아끼시던 사진이었거든요. 정숙 씨의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30년 전 성철 씨와 이혼할 당시 그는 사업 실패로 모든 재산을 잃었다고 말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미영 씨와는 언제부터 이런 관계를 유지해 온 걸까요? 민준 씨가 정숙 씨의 복잡한 표정을 읽은 듯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남기신 다른 물건들도 보고 싶으시다면 일기장 같은 게 있는데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상황을 이해하려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거든요. 민준 씨는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두툼하고 낡은 일기장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오랫동안 쓰신 일기장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정숙 선생님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일기장을 받아든 정숙 씨는 마음을 다잡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겨보았습니다. 미영 씨의 단정한 글씨체는 30년 전 자주 주고받던 편지 속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초반부에는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지만 1995년 부분부터는 심상치 않은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3월 15일 맑음. 정숙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하다. 같은 또래인데 왜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까? 정숙이는 좋은 남편도 있고 안정적인 교사 직업도 있는데 나는 매일 생계비 걱정만 하며 살고 있다. 이런 내 처지가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럽다. 정숙 씨는 가슴이 아팠어요. 미영 씨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1995년 5월 2일 흐림. 정숙이에게 돈을 빌렸다.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정숙이는 아무 조건 없이 흔쾌히 빌려줬지만 나는 도대체 언제 이 돈을 갚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 정숙이처럼 사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모른다. 1995년 8월 10일 맑음. 오늘 우연히 카페에서 정숙이 남편 성철 씨를 만났다. 그가 사업 확장 자금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길래 혹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정숙이는 모르는 일이지만 남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정숙 씨는 일기를 읽으며
점점 불안해졌어요. 30년 전 그 시기는 성철 씨가 사업을 크게 확장하려고 여러 곳에서 투자금을 모으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미영 씨와 성철 씨가 그때 따로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왜 자신은 전혀 몰랐을까요?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1995년 10월 3일 맑음. 성철 씨의 사업 계획서를 자세히 검토해 보니 정말 전망이 밝아 보인다. 나도 조금이라도 투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정수기에게 빌린 돈이라도 활용해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1995년 12월 20일 은 성철 씨 사업이 예상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수기가 모르는 사이에 그녀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까지 읽은 정숙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니, 그것도 본인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민준 씨가 정숙 씨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정숙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일기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1996년 2월 14일 비. 큰일이 벌어졌다. 성철 씨가 갑자기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행방을 감춰버렸다. 내가 투자한 돈은 물론이고 정숙이 명의로 받아둔 대출금까지 모두 증발해버린 상태다. 어떻게 정숙이에게 이 끔찍한 사실을 털어놔야 할지 막막하다. 1996년 3월 1일 맑음. 며칠 전 성철 씨를 찾아냈다. 그는 다른 여자와 함께 새로운 곳에서 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던 것 같다. 정수기를 완전히 속이고 돈을 빼돌린 것이다. 나는 그 중간에서 무의식적으로 공범 역할을 해버린 셈이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버렸다. 정숙 씨는 일기장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진실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성철 씨의 사업 실패는 단순한 경영 미스가 아니라 계획적인 배임 행위였던 것이고, 미영 씨는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자신 명의로 받은 대출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0년 전 이혼 당시 성철 씨는 모든 재산을 날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정숙 씨의 돈과 신용까지 악용한 것이었던 거예요. 정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나요? 민준 씨가 다가와서 떨어진 일기장을 주워주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이 일로 평생 괴로워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선생님께 꼭 전해드려야 할 말씀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말씀이었나요? 정숙 선생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는 원래 선생님의 몫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성철 아저씨로부터 받은 돈의 출처가 결국은 선생님이었으니까요. 정숙 씨는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이 아파트를 구입한 자금의 근원이 자신이었다는 뜻이잖아요. 30년 전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돈이 이런 형태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던 것처럼 최근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마지막 부분이 있었어요. 2023년 11월 30일 흐림. 성철 씨가 갑자기 찾아왔다. 말기암 진단을 받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그동안 정수기에게 저지른 일들이 너무나 미안하다며 이 아파트라도 정수기에게 제대로 돌려주고 싶다고 했다. 나 역시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던 죄책감이다. 2023년 12월 15일 맑음. 성철 씨와 함께 법무사를 만나
아파트 소유권을 정수기에게 이전하는 법적 절차를 준비했다. 성철 씨는 정수기에게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했지만 내가 말렸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 굳이 옛 상처를 다시 헤집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였다. 2024년 1월 3일 눈. 성철 씨가 정수기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나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 편지를 전달하기도 전에 성철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정수기에게 이 모든 복잡한 사실들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 할지 고민이 깊어진다. 2024년 2월 20일 맑음. 내 마음을 정했다. 만약 내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민준이가 정수기에게 모든 진실을 전해줄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의 방법일 것이다. 일기를 모두 읽고 난 정숙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자신이 믿고 있던 진실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셈이었어요. 성철 씨는 정숙 씨를 배신하고 도망친 악인이 아니라 자신과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농간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후로는 평생을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아왔던 것 같았어요. 정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성철 씨가 직접 쓴 편지도 있다는 건가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이것이 성철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편지예요. 어머니가 선생님께 꼭 전해드리라고 신신당부하셨거든요. 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성철 씨의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보는 그의 필체는 옛날보다 훨씬 거칠고 떨려 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가 30년이 늦었지만 이제야 진실을 말할 용기가 생겼다. 그때 내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치밀한 사기에 당한 것이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아차렸다. 미영이도 전혀 모르고 중간에서 이용당한 것뿐이었다. 진짜 배우는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업 파트너였다. 그 사람은 미영이의 선량함을 악용해서 심지어 너의 돈까지 빼돌렸다. 나는 그 끔찍한 사실을 알고도 너에게 차마 말할 용기가 없었다.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했다. 정숙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성철 씨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자신이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성철 씨도 자신과 똑같은 피해자였던 것이었거든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아파트는 그 사람이 도망가면서 남겨둔 재산 중 하나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겨우 찾아낸 것이지만 어차피 너의 돈으로 구입된 것이니 당연히 너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그런데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박진수였다. 너와 미영이가 함께 다니던 독서 모임의 회장이었던 그 사람 말이다. 그는 너희들이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속일 수 있었던 것이다. 정숙 씨는 박진수라는 이름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박진수는 30년 전 자신과 미영 씨가 함께 참여했던 지역 독서 모임의 회장이었어요. 당시 40대 초반의 젊고 유능한 사업가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박진수 씨는 독서 모임에서 만날 때마다 진실하고 성실한 모습만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 모든 사기극의 배후였다니요. 민준 씨가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자료 중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성철 아저씨가 박진수를 찾기 위해 수십 년간 모아온 증거 자료들이에요. 서류들을 살펴보니 박진수의 사기 행각이
정숙 씨와 성철 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같은 시기에 최소 10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있었고 박진수는 수십억 원의 돈을 챙겨서 해외로 달아났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럼 박진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건 성철 아저씨도 끝까지 찾지 못하셨어요. 아마 가명으로 해외에서 살고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숙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30년 동안 성철 씨를 원망해 왔는데 정작 원망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미영 씨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박진수에게 속아 넘어간 또 다른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그때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정숙 선생님이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좀 더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씀드렸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억울함을 품고 살지 않으셨을 텐데 그것이 평생 가장 큰 후회라고 하셨거든요. 정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마음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상처와 분노, 그리고 수많은 오해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미영이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저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민준 씨가 티슈를 건네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정숙 선생님을 진짜 소중한 친구로 여기셨어요.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제대로 나누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한참을 울고 난 후에야 정숙 씨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드디어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 아파트는 정말로 제 것이 맞나요? 네, 법적으로도 선생님 명의로 이전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요. 어머니와 성철 아저씨가 미리 다 준비해 두신 거거든요. 정숙 씨는 아파트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돈으로 구입된 집이긴 하지만 이제 와서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에는 미영 씨와 성철 씨의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 씨,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이 아파트는 제가 가져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대신 민준 씨가 계속 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준 씨가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이건 원래 선생님 것이잖아요. 아니에요. 30년 동안 미영 씨가 이 집을 지켜왔고 민준 씨는 미영 씨의 소중한 아들이잖아요.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정숙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돈이나 재산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얻었거든요. 3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오해와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정숙 씨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퇴직 후 느꼈던 공허함과 허무함도 어느새 사라졌어요. 대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겠다는 희망과 의욕이 솟아올랐습니다. 민준 씨와는 그 후로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혼자 살아가던 민준 씨에게 정숙 씨는 마치 진짜 고모나 이모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민준 씨 역시 정숙 씨를 진심으로 따르고 의지했어요. 주말이면 민준 씨가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고모님, 오늘은 어떻게 지내세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가족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요즘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토론 모임을 이끌고 있어. 새로운 분들도 많이 만나고 정말 보람차. 정숙 씨는 35년간의 교육 경험을 살려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성인 문해교육 자원봉사를 하게 된 것이에요.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70 넘어서 이제야 제 이름을 또박또박 쓸 수 있게 됐어요. 수강생 중 한 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하실 때마다 정숙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이렇게 간절하고 진실한 배움의 열정을 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몇 달 후 정숙 씨는 성철 씨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민준 씨가 위치를 알려준 덕분이었어요. 30년 만에 마주한 성철 씨의 묘비 앞에서 정숙 씨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30년 동안 당신을 오해하고 원망했어요. 바람에 살랑이는 나뭇잎 소리만이 고요한 묘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 씨는 준비해온 하얀 국화꽃을 묘비 앞에 정성스럽게 놓고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도 참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그 마음,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편히 쉬세요. 묘소를 나서는 정숙 씨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마음속에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원망과 분노를 모두 털어낸 기분이었어요. 미영 씨의 묘소도 찾아갔습니다. 성철 씨 무덤에서 그리 멀지 않은 조용한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미영아, 나야. 정숙이. 묘비에 새겨진 이미영이라는 이름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정숙 씨는 속삭였습니다. 너도 참 오랫동안 힘들었지? 나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했을 텐데. 이제는 다 괜찮아. 우리 서로 용서하고 이해했으니까.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서 정숙 씨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마치 미영 씨가 대답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민준이 정말 잘 키웠더라. 너를 닮아서 마음씨가 참 착해.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정숙 씨는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어머니 뵈러 다녀왔어. 아, 그러셨구나요. 어머니가 무척 기뻐하셨을 거예요. 어머니 정말 훌륭한 분이셨구나. 나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어. 전화기 너머로 민준 씨의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모님 같은 분이 계셔서 어머니도 마음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준 씨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고모님, 큰 소식이 있어요. 박진수를 찾았어요. 정말요? 어디서요? 신문 부고란에 박진수라는 이름이 올라왔더라고요. 캐나다에서 며칠 전에 사망했다는 기사예요. 사진을 확인해 보니 성철 아저씨가 남긴 자료 속 그 사람이 맞더라고요. 정숙 씨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진짜 원망의 대상이었던 인물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니요.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인생을 살았겠지. 이제 와서 무엇을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야. 고모님은 정말 마음이 넓으세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보다는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쪽이 마음이 훨씬 편하거든. 박진수의 사망 소식을 듣고도 정숙 씨는 별다른 감정 변화가 없었어요.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한 마음이었거든요. 1년이 흘러 따뜻한 어느 봄날, 민준 씨가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고모님, 저 결혼할 것 같아요. 정말요? 언제부터 사귀던 분이 있었어요? 회사 동료인데 벌써 2년 정도 만나고 있어요. 이번에 프러포즈 했더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숙 씨는 정말 기뻤습니다. 민준 씨가 혼자 지내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어떤 분인데요? 간호사예요. 이름은 수진이고요.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고모님이 꼭 좋아하실 것 같아요.
몇 주 후 정숙 씨는 민준 씨의 예비 신부 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20대 후반의 수진 씨는 정말 밝고 예쁜 사람이었어요. 고모님, 평소에 민준 오빠가 고모님 이야기를 정말 자주 해요. 진짜 어머니처럼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뭐려. 나야말로 민준이 덕분에 외롭지 않게 지내고 있는걸요. 수진 씨와 대화를 나누어 보니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보다 민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결혼식 당일 정숙 씨는 신랑 측 가족 대표로 축사를 했습니다. 민준 씨와 수진 씨,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준 씨는 제게 하늘이 늦게 보내준 조카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수진 씨도 제 사랑하는 조카딸이 되었네요. 하객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렇게 새로운 가족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어요. 결혼 후 민준 씨 부부는 더욱 자주 정숙 씨를 찾아왔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그냥 안부를 묻기 위해 들렀어요. 고모님, 저희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느 날 수진 씨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네, 아기가 생겼어요. 정숙 씨는 정말 기뻤습니다. 자신에게 손자나 손녀가 생기는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정말 축하해요. 몸조리 잘해야 해요. 고모님이 계셔서 든든해요. 아기가 태어나면 많이 도와주세요. 그날 밤 정숙 씨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퇴직 후 허무하고 외로웠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감사하다. 성철이와 미영이가 남긴 뜻밖의 선물 덕분에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 같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건 말이다. 몇 달 후 건강하고 예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민준 씨는 아들의 이름을 성준이라고 지었어요. 성철 할아버지의 성자를 따서 지었어요.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고모님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정숙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성철 씨가 이런 아름다운 방식으로 기억되고 있다니요. 아기 성준이는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민준 씨를 쏙 빼닮았는데 그러다 보니 어린 시절 성철 씨의 모습과도 닮아 있었어요. 우리 성준이 고모 할머니가 누구야? 정숙 씨가 아기를 안고 다정하게 달래면 성준이는 금세 잠들곤 했어요. 마치 정말 혈육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성준이가 돌을 지나면서 정숙 씨는 봉사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했습니다. 문해교육 외에도 독거노인 돌봄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정숙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이 계셔서 살맛이 나요. 혼자 사시는 80세 할머니가 정숙 씨의 손을 꼭 잡고 감사 인사를 하실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저도 혼자 살았으면 정말 외로웠을 텐데 이렇게 찾아뵐 분들이 계셔서 감사한 마음이에요. 정숙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도우는 일이 자신에게도 큰 위로와 보람이 되었거든요. 정숙 씨가 퇴직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65세가 된 정숙 씨는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찼어요. 성준이는 벌써 4살이 되어 말도 제법 잘하는 영리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고모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가족 그림 그렸어요. 성준이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아빠, 엄마 옆에 할머니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고모 할머니요. 우리 가족이에요. 정숙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성준이에게 자신은 진짜 가족이었던 거예요. 수진 씨가 둘째 임신 소식도 알려왔습니다. 고모님, 이번에는 딸인 것 같아요. 태명을 미영이라고 지었어요. 미영이라고요? 네, 민준이 어머니 이름이잖아요.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니까요.
정숙 씨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영 씨도 이런 아름다운 방식으로 기억되고 있다니요. 어느 고요한 저녁, 정숙 씨는 베란다에서 붉은 석양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퇴직 후 처음 느꼈던 그 허무함과 공허함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깊은 감사함과 평온함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성철 씨와의 이혼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어둠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밝은 행복도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나름의 이유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인생이 참 신기해. 정숙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힘들고 아팠던 순간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점이었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고모님, 성준이가 고모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내일 놀러 가도 될까요?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고모 할머니도 성준이가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전화를 끊고 난 정숙 씨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또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숙 씨는 마지막으로 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퇴직 후 첫 아침, 나는 허무함과 막막함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었다. 35년간의 교직 생활이 끝나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런 내게 성철이가 남긴 편지 한 통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려주었다. 30년 동안 원망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나와 똑같은 피해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에 남긴 선물로 인해 새로운 가족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이제 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자유, 새로운 사랑과 관계를 받아들이는 자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과 위로가 되어주는 자유를 말이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 것 같다. 하지만 그 어둠을 끝까지 통과하고 나면 더욱 찬란하고 따뜻한 빛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안다. 성철아, 미영아, 정말 고마워. 너희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 덕분에 나는 인생의 후반부를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었어. 이제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감사하며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갈게. 일기를 다 쓰고 난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들이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성철 씨와 미영 씨가 저 멀리 하늘에서 자신을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정숙 씨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퇴직 후 느꼈던 허무함과 공허함은 결국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었어요. 30년 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와 오해는 진실을 통해 완전히 치유되었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가족과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이 가장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해요. 정숙 씨처럼 용기를 내어 진실과 마주하고 과거의 상처를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도 진정한 자유와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정숙 씨처럼 과거의 아픈 기억이나 오해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어보세요. 진실은 때로 아프고 힘들지만 그 진실이 결국 여러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 끝에는 반드시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오늘도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